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인단 팩트체크 이영구 기자입니다. 시사인단 팩트체크 29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인단 팩트체크 2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29번째 시간, 오늘은 김성준 인천시의원님, 이수진 너나들이 검담맘 대표님, 기후일보 홍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출산지원금 제도, 곳에 따라서는 출산 장려금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인천의 기초단체들 역시 자체적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인천시가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시 출산지원금 폐지 논란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홍봉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각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금을 정부가 통합 조정한 개념으로 다른 지자체 사이 인구 유출입을 유발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인천시 합계 출산율입니다. 먼저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인천의 합계 출산율 또한 2019년 0.94명에서 2020년 0.83명으로 약 11.8% 줄었습니다. 한편 인천의 지자체 중에서는 서구가 0.95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출생아 수 또한 3,571명으로 인천 평균보다 높은 합계 출산율,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인천 지역 전체 출생아 수는 약 1만 6천 명으로 2019년보다 2,500명가량 약 13.3%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큽니다. 그만큼 인천시의 효과적인 출산, 육아 지원 정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홍봉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시 출산지원금 폐지 논란과 향후 저출산 극복 문제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준 의원님. 네. 앞서 정부가 2022년부터 출생아들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인천시가 2022년부터 시에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 출산지원금 사업 중단, 사실인가요? 예, 사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이 가는 사안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천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맘카페 등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사업이 일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폐지가 아니고
확대 재편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이용권이라고 해서 기존에 100만 원씩 가던 것이 200만 원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해서 2021년도 1월 달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마 그 해에는 56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인구 정책, 그러니까 출생 정책의 핵심은 국가의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은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출생 어떤 보육 정책들을 이렇게 잘 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산의 지원들에 집중이 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조금 더 한 곳에 좀 매몰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말해 정부의 천만남 이용권 사업 취지에 맞춰서 시에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제도를 조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출산지원금 통합 지원으로 기존 출산지원금 예산은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과 아이사랑 꿈터 확대 설치 등 보육을 위한 사업에 투입한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천시의 이런 결정이 알려지면서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연일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는 지난해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고, 인천에서 또 합계 출산율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입니다. 이수진 대표님, 서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맘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매우 아쉬워하고 궁금해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주고 인천시는 기존에 주던 지원금을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같은 인천시인데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 구에 따라서 지원 정책 내용이 다르냐? 그래서부터 2022년부터 폐지된다 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내용이 안내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정부의 출산지원금 이제 바뀐 명칭이 명확히 이제 천만남 꾸러미로 바뀌었죠. 지자체 즉 인천시 예산이 또 일부 투입이 되는 거고, 또 지원금이 통폐합되는 게 아니라 대상과 종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인데 아직 시민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언론 보도만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 출산지원금 폐지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수진 대표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인천시 기초단체들 사이에서도 출산지원금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 지원금과 별개로 각 군구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이 있는 건데요. 이게 유지되는 곳도 있고 폐지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문 기자님, 각 군구별 출산 지원금은 내년부터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보건복지부가 앞서서 출산지원금을 통합 조정하라는 공고를 시와 군구에 했고요. 그래서 인천 지역 군구 중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동구는 100만 원이었던 둘째 지원금을 없애고 셋째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넷째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계양구는 첫째와 50만 원과 둘째와 100만 원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셋째와부터 지원하던 다자녀 양육비를 둘째와까지 확대합니다. 서구의 경우 첫째와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둘째와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미추홀구는 셋째와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연수구와 부평구, 동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출생아 가정은 천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만 2세 아동 영아수당을 포함해서 1년 동안 최대 5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차등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출산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서 출산율을 늘리기엔 역부족이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지역 카페에서 평소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저는 역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끼리 하는 말이 나왔을 때가 제일
덜 힘들고 기어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순으로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출산을 결정하는데 지원금의 액수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해요. 단지 출산 장려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동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출산을 결정하면은 이 아이를 내가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가장 먼저 되는 거고 가장 우선시 되는 거거든요. 이제 출산과 보육, 교육과 지원 이 모든 걸 다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나이별 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합의 이뤄지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도 있고요.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이고 내가 아이를 어느 기간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원금도 달라지고 문의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대상, 그 주체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 구조가 일어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그 가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 사업이 이어갈 수 있는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아이들을 선배 엄마들이 키우면서 너무나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배 예비 부부들한테도 좀 두려움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지원 정책을 보면 한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모든 지원 사업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무언가를 신청하거나 인지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정책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아이한테 적용이 되니까 덜 두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신청 및 접수 체계 정책 사업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있는 지원금도 신청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예비 부부들 입장에서는 좀 막연한 막막한 그런 게 출산율에 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산지원금이 아이를 낳기 위한 결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출산과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준 의원님,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사업은 중단되지만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어떤 제도가 준비되고 있을까요? 네, 인천시 특히 이제 민선 7기에 박남천 시정부 들어서면서 이 보육과 육아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시의회 특히 문화복지위원회하고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이사랑 공터의 설치 운영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모범적인 사업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인천형 산후조리원의 지정 운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어떤 정책 속에서 기존에는 이 요람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이 산후조리원을 80에서 90% 정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장에 맡겨져 있는 부분들을 좀 공공성을 부여하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은 조례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인 부분에서 인천형 산후조리원의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예산에서 굉장히 좀 내년도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어린이집에 만 5세 무상교육 실시, 무상 보육이죠. 이렇게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성 없이 5세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군구의 비율들을 5대5를 하고 특히 서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5대5를 시가 7을 하고 군구가 3을 할 수 있도록 7대3의 비율을 다시 맞추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을 올리면서 이 의회에서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정액들을 이루어냈던 부분들 그리고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이맘 방문 건강관리 사업들 이것도 인천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거고요. 그다음에 난임 시술 지원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한방 난임 산모를 굉장히 좀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난임 치료에서 한방 처약이라든지 침술도 지원할 수 있는 한방 난임 지원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3개월간 한약재 12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아빠 육아 천사단 운영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이수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찾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아버님들에게 가정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들은 의회에서도 더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사랑 꿈터와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 그리고 어린이집 만 5세 무상 보육 등이 확대 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꾸준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앞으로 출산지원금 등을 비롯한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책 서비스의 대상이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지원 사업들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단발성이나哺乳주기식, 선고형 정책 사업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제언되었던 내용들이 꾸준히 지금 이어나가고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들의 전문가들이 좀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새로운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아쉬움이 기대감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산 육아 지원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홍봉 기자님은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방금 이수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기존 출산 장려에서 양육 환경 조성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던 예산의 일부를 이제 내년부터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지원이랑 아이사랑 꿈터 학대 설치, 난임시설비 지원 등 돌봄 서비스와 육아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저 역시 일회성에 그친 출산 지원보다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 출산지원금 같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지원금이 한 번 지급되고 나면은 우리 시민들은 최소한 그 수준의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2017년 출산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꾸러미를 줬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제 그걸 내년부터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첫 만남 이용권으로 통합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단 몇 년 차이로 지원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 출산지원금 폐지에 대한 반발도 더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관되고 보편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첫 만남 이용권 통합이 이루어진 만큼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봉 기자님 역시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과 동시에 출산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진 의원님, 앞으로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사실 이번 이 사업들의 시행들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등의 출산 지원 정책에 관하여서 감사원에서 이제 지적 상황에서 출발했던 부분들이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등에 대처하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만은 사실은 출산 장려금이 해당 지역의 출산율 제고에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들은 있기는 하지만은 다른 지자체 사이의 어떤 인구의 유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등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또 한계점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 정책과 인구 정책은 어떤 국가적인 사무고 국가가 단지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나 주택 그리고 일자리, 소득, 건강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야지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 속에서 출생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나 아니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절대 출생률은 증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광역기자체에서 예산을 얼마씩 지원한다고 해서 얼마를 드린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시대는 절대 아니고 뭐 그게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상에도 보면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면 조금의 어떤 출생률이 증가하는 정책들은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들을 만드는 교육과 유고 환경에 더욱더 우리 인천시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더 확대하고 그 사업들을 이해 당사자이신 부모님들하고도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시민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같이 정책적인 고민들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와 인천시와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보다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출산지원금 폐지 논란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인천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자체 출산지원금은 없앴습니다. 대신 그 예산을 활용해 돌봄 사업 등 육아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출산과 양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과제인 만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대책이 꾸준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김성준 의원님, 이수진 대표님, 홍범 기자님과 함께 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